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를 강타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또 이로 인해서 공급망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워싱턴에도 어제만 해도 상당히 좀 강한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12월에 온 첫 대형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피해가 집중된 곳이 미국 중부 지역 6개 주입니다. 공급망 피해도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양초 공장, 일리노이의 아마존 물류창고 등은 그야말로 쏟대밭이 됐고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만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에선 현재까지는 7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개 주에서 최소 84명, 100명 이상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1225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토네이도는 그 어떤 토네이도보다 강력했습니다. 아칸소주에서 발생해서 미주리, 테네시, 켄터키주 등으로 이동해 약 400km 정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동거리 규모에서는 가장 최장거리라고 합니다. 이전에 최장 기록이 1925년에 미주리, 일리노이, 이번에 발생한 적과 비슷하죠. 350km 정도를 이동한 토네이도였는데요. 당시에 695명이 사망해서 사망자 기준으로 최대 피해였는데 만약 이번에 발생한 토네이도가 1925년에 발생했다라면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서 도로가 파괴되고 전기가 끊기고 심지어 인명구조에 나서야 할 소방서와 경찰서 등도 피해가 컸다라고 합니다. 복구를 위해서 많은 인원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켄터키주의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남동부엔 폭풍경보가 또 내려져 있어서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피해가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에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신속 처리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면서 디폴트 우려는 좀 완화된 분위기죠. 네,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래 15일까지가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얘기한 미국 정부 부채 한도 늘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엄포한 시기인데요. 15일까지 미국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상원, 하원을 모두 다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50대 50인데요. 여기서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에 법안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연방정부 부채 한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과반만 찬성해도 토론 절차 없이, 즉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협조 없이도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화당은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면 인플레 우려가 더 커지니까 인플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15일 이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28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좀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작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인데요. 2조 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 중도파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서 예산 규모가 좀 축소되거나 법안명이 좀 수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워싱턴 소식들 지금 전해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12월 FOMC 올해 마지막 정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방금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올해 마지막 FOMC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14일, 15일 열리고요. 이2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지 시간 15일 오후 2시에 열리고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올리느냐, 그리고 내년 기준금리를 2번 이상으로 올릴 것이냐 전망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 줄이던 걸 300억 달러 줄이는 걸로 바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죠. 그리고 12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같이 나옵니다. 기존엔 첫 금리 인상 시기가 내후년이었고 페드 위원 중에 절반이 내년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엔 이게 두 차례 이상으로 인상이 바뀔지가 주목됩니다. 이외에 성장률과 인플레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성장률을 얼마나 낮추고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높일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3일에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고요. FOMC 결과 발표 전날인 14일에 미국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이게 만약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FOMC 일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 다음 날인 16일엔 ECB,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BOE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FOMC 결과가 이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또 영국도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또 어떤 통화정책 이슈를 내놓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